판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손혜원 전 의원이 했던 얘기입니다. 손 전 의원 재판 관련 소식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에 앞서서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민주당 윤미향 의원 소식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네. 제가 지금 속보로 윤미향 의원 1시 반부터 검찰 출석했다 이런 내용은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나온 소식 지금 있습니까? 일단 의원실에서도 이 서부지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예. 일단 조사가 1시 반쯤에 출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후 상황을 현재 이제 저희 취재진이 서부지검에 직접 가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미향 의원을 둘러쌌던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고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크지 않았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정 의원 기부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속도가 붙는 것 같다가 이제 마지막 이 윤 의원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실 그 소환 일정이 굉장히 길어졌었거든요. 기억하기에도 아마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 소환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 변호사님 사실 왜 이제서야 이제 소환이 됐을까 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얼마 전에 최근 어제였죠. 나눔의 집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여서 이제 같은 비슷한 일로 윤미향 의원까지 지금 소환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눔의 집은 윤미향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별개죠. 없어. 네. 근데 왜 나눔의 집 의혹이 어제 이렇게 밝혀진 것과 윤미향 의원 소환 시기랑 맞물려서 가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피의자 소환 시기는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여러 개를 생각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2달 넘었어요. 정 의원 압수수색한 지 그거 회계 자료 너무 많아가지고는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기업 회계 같은 것도 아니고 지금 충분히 검토가 끝났을 시간인데 이거는 국민적으로 할머니께서 나와가지고는 호소를 하고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물론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소환 시기라든지 진행되어가는 과정도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는 소환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이게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출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떤 사건이었나 시청자분들 중에 좀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정 의원의 기부금 유용이 의혹이 문제 핵심이죠, 사실은. 기부금을 정 의원이 받았는데 그 기금이 유용됐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 고소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이제 본인은 유용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오늘 이제 만약 검찰은 이런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빠져나간 걸 보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거고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본인의 자녀나 남편과 연관된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어느 정도 방어 논리를 갖고 왔는지 또 증거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컨대 본인이 소명하기 위해서 은행 자료를 가져왔든지 아니면 본인이 썼던 무슨 자료를 가져왔든지 뭐가 있겠죠.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오늘 검찰에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될 것 같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진행될지도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윤미향 의원이 3개월 동안 준비를 했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질문 가능한 내용에 대한 준비 자료들을 가지고 갔을 것 같으니까 오늘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봐야 어떤 형태로 증거들이 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원래 준비하고 있던 이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재판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민 기자, 어제 1심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잖아요. 이 결과를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 재판까지 가게 된 경위는 크게 2가지였죠. 그러니까 손 전 의원이 이 목포 구도심의 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아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물과 땅을 샀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그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건물을 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손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 보완 자료, 즉 도시가 개발될 거라는 그 자료가 보완 자료이고 이 보완 자료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창성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구매한 부분까지도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건물 매입 과정에 함께 있었던 전 보좌관 출신인 이 보좌관 출신에 대해서도 그 여성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이 손 전 의원에게
이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네, 조영민 기자가 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짚어줬는데 이 결과를 얘기하면서 혐의들도 짚어줬어요. 그러면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언급된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좀 인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은 지금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쟁점은 뭐냐면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업무상 취득한 비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창성장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이거 두 가지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인정이 된 거고 창성주의 실제 소유자는 손혜원 전 의원이기 때문에 조카 명의로 한 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관계를 제가 이렇게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17년 5월 재판부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목포시에서 그 공무원들이랑 간담회가 있을 때 처음에 이게 손혜원 의원 측에서 이 얘기를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알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2017년 9월에 담당자들로부터 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메일로 받고 의원회관에서도 간담회를 하는데 이게 전부 업무상 비밀이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인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목포시의 부동산 한 26채 정도를 샀으니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다 그렇게 본 거고 그 창성장 소유도 세금을 누가 냈는지 리모델링 돈을 누가 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손혜원 의원께 맞다 지금 이렇게 본 건데 처음에 이거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그 업무상 비밀인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청회를 하기도 했고 외부에 이미 알려진 거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외부에 공개된 자료랑 손혜원이 취득한 자료랑 일치를 한다면 검찰이 이걸 과연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개된 자료와 손혜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그 핵심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판사는 재판부는 이거는 업무상 비밀로 봐야 되고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시에서 이게 기각을 한 적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비밀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손혜원 전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저희 영상으로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출석하기 전에 굉장히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 지지자들과 포옹도 하기도 했는데 판결 후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어두운 표정을 지고 있습니다. 이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는데 이후에 SNS를 통해서만 이거를 항소하겠다.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고 항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SNS 올린 뒤에 손혜원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또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재판이 다 유죄 아니면 무죄겠지만 이제 이게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걱정은 좀 있었어요. 세상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유죄를 얘기하면서 이제 하시는 그 판사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리실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딱 그 판결을 들으면서 저는 뭐 좀 담담할 수 있었던 게 이분을 내가 그 시간 안에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재판으로 그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변호사님, 많이 재판을 겪어보셨겠지만 이 손혜원 전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 판사가 본인을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유죄를 내렸다는 듯하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재판장들이 이 사람에 대한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재판을 하는 건가요? 아니 법원은 사건을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범죄라는 거는 내 의도가 어쨌든 구속 요건이 구비가 되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쳤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답답하고 일반인 눈에 봐서는 정말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끝까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만하다고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보면 발언 중에 교수님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한테 부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한 것처럼 느껴지는 발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아까 이제 전지현 변호사 했던 말에 그 초점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그 자료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봤던 자료하고 지금 판사가 보신 자료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비밀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릴 때 그게 같은 자료라면 과연 비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간담회에서 이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가 됐고 거기서 이미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눈 자료를 가지고 그게 비밀로 분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 자료가 만약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 간담회 장소에서 봤던 자료하고 그 판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전혀 다른 자료에 손혜원 전 의원이 전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그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같은 자료라고 하면 그게 과연 비밀로 분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생각에는 손혜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판단 내린 게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하도 수상해서라는 말을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건 본인 생각이 제가 그냥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범죄적으로 따지면 본인은 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까요? 손혜원 전 의원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저를 기소할 때 의심했던 부분들은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운 털이 좀 많이 박히는 건 아닌가? 미워가지고 오늘도 그러잖아. 제가 뭐 반성에 뭐 제대로 정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네,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의 한 부분은 이겁니다. 어제 실형을 받았음에도 구속은 되지 않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법정 구속되는 경우 이런 거를 좀 일반적으로 보기도 했는데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실형이 선고돼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이제 형 집행 절차를 해야 되는데 뭐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를 하지만은 바로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홍준표 전 지사는 법정 구속이 안 됐었지만 김경수 지사는 과거에 이렇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뭐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뭐 그다음에 그 합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합의할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추가 규명될 사실관계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다 법정 구속이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법정 구속이 됐고 또 누구는 안 되고 이 기준이 뭐 현직 도지사라서 봐준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안 봐주고 그 기준이 그냥 판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이 실형 선고인데 이런 문제도 일반인이랑 정치인, 유명인사랑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하는 건지 더군다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의원도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건의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가 다고 여기서 추가로 나올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아닌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과거에 손 전 의원이 했던 얘기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그 이상 더 뭐를 해야 됩니까?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부터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걸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극구 부인하는 그 영상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고 조영민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